자, 여기 두 개의 소니 카메라가 있습니다. 풀프레임 바디와 크롭 바디. 자, 그런데 동일하게 E 마운트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풀프레임 전용 렌즈와 크롭 바디 전용 렌즈를 서로 바꿔 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명의 외국 남자가 있죠. 풀프레임 바디에 특이하게 크롭 바디용 렌즈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하는데 저도 테스트를 좀 해본 결과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조합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풀프레임 바디에 풀프레임 전용 렌즈를 꽂은 거고요. 왼쪽은 크롭 바디에 크롭 바디 전용 렌즈를 꽂은 겁니다. 크롭 렌즈의 초점거리에 1.5배를 하면 풀프레임 환산 초점거리가 됩니다. 자, 동일한 영역, 그러니까 동일한 화각을 찍기 위해서 크롭 바디는 한 16mm 정도로 놓고 이 풀프레임 바디에서는 그거의 1.5배인 24mm로 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듯이 동일한 영역이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쪽의 바디는 그대로 놔두고 렌즈만 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의 렌즈를 바꾼 상태에서 아까와 동일한 화각을 찍으려면 초점거리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아까는 크롭 렌즈 쪽만 16mm를 놨었죠. 이번에는 풀프레임 렌즈 쪽도 16mm로 놓으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풀프레임 바디에다가 크롭 전용 렌즈를 꽂아주면 이 풀프레임 바디가 APS-C, 그러니까 크롭 전용 모드로 자동 전환이 돼서 그런 겁니다. 자, 렌즈를 서로 바꾸고 16mm로 설정해서 찍은 모습입니다. 제가 두 개의 삼각대를 정교하게 설치를 하지 못해서 차이는 좀 있지만 화각은 동일하죠. 바디에서 자동 전환 기능을 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광각일 때는 주변부가 어두워지게 되죠. 정상 조합일 때의 화면과 반대 조합일 때의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풀프레임 렌즈와 크롭 렌즈를 서로 바꿔서 교환해서 쓸 수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렌즈를 바꿔서 쓰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크롭 바디에 풀프레임 렌즈를 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니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풀프레임 바디에 크롭 전용 렌즈를 쓰는 경우, 이때는 풀프레임 바디에 센서 전체를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화질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은 왜 A7M3에 이 크롭 전용 렌즈인 18-105를 쓰는가? 저도 갖고 있는 조합이라서 한번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크롭용 렌즈인 이 18-105를 A7M3에 꽂았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 첫째, A7M3의 손떨방, 아이비스의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알파 6400에는 이 손떨방이 없습니다. 둘째, 4K 영상을 30프레임으로 찍어도 추가적으로 크롭되지는 않습니다. A7M3에서 4K 영상은 24프레임까지만 크롭이 없고 30프레임으로 찍으려고 하면 1.2배 크롭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알파 6400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크롭 렌즈를 알파 7M3에 꽂았을 때는 APS-C 영역에 해당하는 센서의 안쪽 부분만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인 크롭이 없이 4K 30프레임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롤링 셔터 현상이 적습니다. 알파 6400이나 알파 6500 등은 롤링 셔터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알파 7M3는 이런 현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편이죠. 이 소니의 18-105라고 하는 렌즈 자체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풀프레임 렌즈인 24-105라든지 24-240 등과 비교해도 가격이 훨씬 싸고요. 무게도 방금 말씀드린 풀프레임 렌즈랑 비교했을 때 200g 이상 가벼운 427g입니다. 줌 기능을 이용할 때도 렌즈가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짐벌 사용 시에 줌 기능을 조금 쓴다고 해도 무게중심이 바뀌어서 생기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파워 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모터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조용하게 줌 기능이 작동합니다. 끝으로 풀프레임 바디에 크롭 센서를 사용했을 때의 단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센서 전체를 안 쓰고 APS-C 영역만 사용하다 보니까 6K 수준의 정보를 읽어서 4K로 바꾸는 작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화질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화질상으로 얼마나 불리한지를 한번 테스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풀프레임 바디에 크롭 바디 전용 렌즈를 끼웠을 때, 그리고 크롭 바디에 크롭 바디 전용 렌즈를 끼웠을 때, 자, 다리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거기 걸려있는 현수막 보이시죠? 저걸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기 전에는 별 차이가 안 나 보였지만 알파 6400 쪽이 디테일이 더 좋았습니다.
영상이 아닌 사진의 경우 차이가 더 큽니다. 영상의 최종 화질은 동일하게 4K, 화소로는 800만 픽셀 정도인데 사진은 화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화질은 약간 손해보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의 장점을 위해서 크롬 렌즈를 풀프레임 바디에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다. 갑자기 웬 개들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세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구독.